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하다가 순간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해외여행들 다들 좋아하시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방콕 여행 자주 다녀왔습니다. 이게 너무 아재의 개그인가? 아무튼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SBI 그룹에서요 드디어 이제 XRP 랜딩 서비스 이제 XRP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해 SBI에서 이제 비트코인 랜딩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XRP 랜딩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좋게 봐야 하는 게요. 현재 소송권에 상관없이 계획한 대로 랜딩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부분.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요. XRP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뉴스 공유해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to be carbon neutral, 이게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탄소 중립 문제, 탄소 배출량 이제 글로벌적으로 아주 큰 문제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크게 인지를 못해요. 왜?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요. 폭염, 태풍, 한파 등등으로 결국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리자면요. 이제 식량 부족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이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온도를 2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지금 1.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0.5도만 더 올라오더라도 실제는 지구는 인간이 살기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 리플사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최초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이고요. 이 뉴스는 이제 몇 번 나왔으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그림이 XRP는 이제 1661개의 나무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제 BTC 같은 경우에는 16억 개 이상의 나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XRP가 57,000배 이상 더 효율적입니다. 비트코인보다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거래를, 100만 개의 거래를 했을 때 2019년 기준에서요. 100만 개의 거래를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XRP가 57,000배나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건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XRP가 쓰는 에너지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이 뉴스가 이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리플사가 선언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리플사는 생각해 보시면 기술 회사, 테크놀로지 컴퍼니지 환경 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블록체인 회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을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부나 기관에서 XRP 사용을 위해서요. 글로벌 스탠다드나 매스 어놉션을 위해서 조언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하고요. 그냥 마케팅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현재 가격 몇백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지 말고요. 좀 길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리플사가 FOIA, SEC한테 정보 자유법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다시 이유가 왜 XRP만 증권이고 이더하고 비트코인 증권이 아니냐. 소위 리플사가 SEC한테 선박을 친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리플사의 첫 번째 스텝, first 스텝이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공격 카드가 많다는 소리이고요. 지금 리플 소송건에만 13명의 변호인단이 있는데요. 그리고 빵형, 크리스 라슨의 보툰 변호사가 각각 4명, 4명, 총 21명의 변호사가 이 소송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OIA를 누가 이제 SC한테 보냈냐 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목이고요. 이 사람이 행동대장인데요. 농담이고요. 이제 이 로펌인데요. 이게 법률 로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권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 중에 이제 한 명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경영 자문인데요. 이 변호사가 FOI를 상대로
SEC에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냐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자유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알려드리자면요. 미국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이고요. 이게 벌써 생긴 지 1950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연방 법원에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예외 사항이 있답니다. 답변을 안 해줘도. 그래서 9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소송권에 연관해서 살펴보자면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금융 규제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들에는 답변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금융 규제랑 관련이 있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아직까지 규제선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왜 SEC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만들지 못한 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한 룰을 만들지 못한 걸 본인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SEC한테는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는 게 유리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도 이제 좀 몇 시간 뒤지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인데 변호사들이 이제 일반인들 찾으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무리수를 던지면서 정보자유법을 요구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댓글에서 정보자유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기간이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SEC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은 법정 소송에서 불리해지고 답변이 어설프다. 그러면 소송까지 소송 파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커피 대신에 저는 5가지 과일이 들어간 생과일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맛있습니다. 이제 방송만 하면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밤이라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XRP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몇 개만 올리다가 이제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XRP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인데, 근데 이제 방송을 몇 개 하다 한 10개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댓글 통해서 이제 XRP 투자자분들 마음을 보니까 이게 좀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XRP 투자자분들은 같이 투자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XRP 관련 영상은 지속적으로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이분이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리는 조세프 홀 변호사인데요. 아직까지 암호화폐 변호사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컨셉션이 없지만요. 이제 암호화폐 변호사라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가장 근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커리어를 보면은 그리고 실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SEC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SEC 소송권에서 리플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여기 이제 인터뷰를 이분이 Thinking Crypto라는 분이신데 이제 유튜버십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여러 암호화폐를 다루는데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하이라이트를 들어보시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표정 보이시죠? 표정과 제스처를 보시면은 이 소송 관련에 대해서 조금 짜증이 많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Act right now, investor harm is going to happen. The judge just might say, why, if XRP was a problem, you've known about XRP since 2012. Right. Why now? What is going on here? So I think we start out with the XRP case, with a factual posture that may not be the best for the SEC, and I think that there's a good chance. I can't give you a percentage on that.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SEC loses this one. 방금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투자자의 손해가 날 수 있었는데 판사가 SEC 너희들이 XRP가 문제였다면 왜 2012년에 나왔는데 리플 랩이
지금 와서 이러냐? 이제 내 생각에는 퍼센테이지로 너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SEC가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SEC가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은 앞으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 관련 모든 소송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권한까지 박탈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SEC의 목적이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제 관련 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소송할 타이밍이 누가 봐도 너무나 안 좋게 잡았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SEC한테 조금 강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XRP 투자자라는 그쪽 이제 주관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감정이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저는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SEC가 뭐 하는 데인지 아는데 이런 케이스를 받아들인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라고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